입니다.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로? 이번 달 관리비는 벌써 입금해드렸을 텐데. 아니요, 관리비 문제가 아니라 꽃가게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할머님이 한 분 계시죠? 할머니요? 손님 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손님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아침에도 왔다 가셨다는데. 저희 시어머님이요? 네, 자주 가게에 오시기는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오늘 아침 10시에 우리 건물 시설 관리하는 분에게 할머님께서 간식을 먹으라고 가져다 주셨나 봐요. 집에서 떡을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그거 받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파란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다고 하네요. 네? 곰팡이요? 아니, 어머님이 그런 걸 왜 먹으라고 주셨을까? 일단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먹다가 조금 나온 것도 아니고 떡이 완전 다 상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유로 그런 걸 주셨는지 저희 입장에서야 알 길이 없으나 앞으로는 간식 같은 건 안 챙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근무 중에 그런 걸 받아먹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일이라서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뭔가 착각을 하셔서 그랬나 봐요. 버리는 거랑 드릴 거랑 헷갈리셨나?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 잘해놓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닙니다. 꼭 좀 말씀 전달 부탁드려요. 네,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10여 년 전부터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동네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 봄에 지금 하고 있는 자리로 매장을 옮기게 되었어요. 원래 하던 곳은 주택가 한가운데였는데 새로 옮긴 곳은 주변에 고등학교 2개, 중학교도 1개 있고 종합병원까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오며 가며 들르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예전부터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싶었는데 자리가 안 나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라서 상가의 빈자리가 나자마자 바로 연락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곳에도 딱 한 가지의 단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저희 시댁 근처란 겁니다. 시댁이 걸어서 5분 거리밖에 안 걸릴 정도로 정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뭐 별일이야 있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가게에 방문하시더군요. 며느리가 집 근처에 가게를 오픈했으니 심심하니까 찾아와 볼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조금 불편해도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머님이 자꾸 오셔서 제 장사를 방해하고 본인이 사장 행세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그 여편네 환불해줬냐? 아, 네, 그냥 환불해줬어요. 자주 오시는 분이기도 하고 오늘 꽃이 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어이구, 그걸 왜 환불을 해줘? 너는 장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놈의 여편네들이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환불해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들 한두 번 보니? 뭐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죠. 그런 분들 많아요. 일일이 스트레스 받으면 동네에서 장사 못하죠. 안 돼. 자꾸 그렇게 아줌마들 해달라는 거 다 들어주면 남는 것도 없다.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는 절대 환불해주지 마라. 어떻게 그래요? 동네에서 하는 장사인데. 그 아줌마가 보기보다 마당발이라서 데려오는 손님들도 많아요.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너 그렇게 물러터지면 동네 진상들 다 몰려오게 되어 있어. 앞으로 그 여편네 오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내가 집에 있다가 바로 달려갈 테니까 알겠니?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제 가게는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너무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한데 그래도 장사 초보도 아니고 10년 넘게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제 가게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어휴, 너가 이 동네를 알아? 나는 여기서 30년 넘게 산 토박이야. 겨우 장사 10년 했으면 뭘 안다고 세상 다 아는 척을 하고 그래? 너가 자리 잡을 때까지 다 도와줄 테니까 잠자코 있어. 어머님도 하실 일이 많으시잖아요. 매일같이 가게에 출근 도장 안 찍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애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디 나가서 일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집안일은 너가 걱정 안 해줘도 알아서 똑부러지게 하고 있으니까 너네 가게 한두 시간 나가서 봐주는 것 정도는 어려울 것도 없어. 저는 정말 괜찮은데. 내가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해준다 그럴 때 가만히 있어. 이 동네에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 많은 줄 아니? 진상들 걸을 사람 거르고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줄 테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다.
진상은 시어머니가 이 동네에서 가장 진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장사만 10년 넘게 했고 웬만한 산전수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님 도움은 솔직히 필요 없어요. 무슨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가게에 출근하시면 손님들한테 잔소리하고 특히 건물관리인이나 택배 아저씨 같은 분들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대하십니다. 제가 사장이지만 절대 남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데 왜 아무것도 아닌 시어머니께서 사람들을 하대하고 함부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도 택배 아저씨가 가게 문을 살짝 열고 택배를 놓고 가셨는데 어머님이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그걸 보시고는 바로 달려나가서 택배 아저씨를 부르더라고요. 이봐요. 택배를 가져왔으면 공손하게 주인한테 가져다 줘야지. 문 앞에 두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진짜 제가 너무 놀라서 손님 꽃다발 만들다 말고 뛰어나갔고 택배 아저씨한테 90도로 사과드리면서 겨우 상황 무마했어요. 진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람들한테 갑질입니까? 갑질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택배 아저씨가 갑질할 대상도 아니잖아요? 어머님께서는 저런 건 초장의 버릇을 잘 들여놔야 한다며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이러다가 어머님 때문에 가게 말아먹을 것 같아서 남편을 통해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여러 번이지만 도저히 말을 들어먹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화를 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얼마 전에 또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아까 가게에 잠깐 나오셨을 때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 아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아니,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이 근처 박스 줍는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셨죠? 할머님께서 아까는 죄송했다며 저한테 음료수 사다 주면서 사과하고 가시던데 대체 어머님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아, 그 할망구? 별거 아니야. 내가 다 이야기해놨으니까 앞으로 종종 음료수 사다 주고 인사하러 올 거다. 네? 제가 저 할머니한테 음료수를 왜 얻어먹어요? 대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저분이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를 하시는데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냐. 너네 가게에서 하루에 나오는 박스 쓰레기가 얼마나 많니? 그거 다 그 할망구가 가져가는데 생전 뭐 하나 가져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꼴을 못 봤다. 그게 어디 사람이 할 도리니? 그래서 어머님이 그 할머니한테 음료수 사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 앞으로 종종 음료수 사서 가져오라고 했어. 여름에는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그럴 거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남의 가게에서 박스 가져다가 팔아서 돈 벌었으면 원래 그 정도 인사치레는 해야 하는 거야. 와, 진짜 놀부도 울고 가겠네요. 어머니,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 앞으로 저희 가게 나오지 말아주세요. 저 이제는 진짜 못 참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공짜 음료수 먹게 해줬더니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어머님, 저거 박스 가져가봤자 저 할머니가 하루에 얼마 버시는지 아세요? 그걸 그렇게 받아먹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저 진짜 어머님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손님들이 다들 어머님 부담스러워서 못 오겠다고 어머님 안 계실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봐요. 어이구, 지들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지. 떳떳하면 나를 무서워할 일이 뭐가 있어?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어머님 진짜 마지막 경고 드리는데 저희 가게 다시는 나오지 말아주세요. 남편한테도 이야기했고 이젠 더 이상 말로 안 해요. 야, 나도 안 가.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장사라고 개뿔도 모르길래 알려주려고 나갔더니 은혜도 모르고 있네. 은혜고 뭐고 앞으로 한 번만 더 가게 나와서 사람들 괴롭히시면 어머님이랑 인연 끊고 평생 안 보고 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참고 있었는데 정말 세상에 이런 인간 말종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장은 전데 왜 시어머니가 오만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는 건지. 남편도 자기 엄마가 그런 성격인 줄 몰랐다며 놀랐고 저 역시도 시모의 본성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한바탕 싸우고 나니 어머님이 다시 가게로 출근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건물관리인 분들과도 오해 다 풀고 원만히 지내고 있고 택배 아저씨와 박스 줍는 할머니한테도 우리 어머님이 했던 실수를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동환이한테 이야기는 들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래니?
사돈댁 그 건강하시던 분이 어떻게 된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병이 있던 것도 아닌데 지난달에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부산 여행까지 잘 다녀오셨는데도 이게 무슨 일인지. 아무튼 지금 병원 내려가는 중이라서 제가 엄마 상태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경황이 없어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 별일 아닐 거야. 딸 얼굴 보면 금방 좋아지시겠지? 너도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고, 알았지? 네, 어머님.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건강하시던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정신없이 친정으로 달려 내려갔어요. 손이 너무 덜덜 떨려서 운전대를 잡지도 못했고 남편이 대신 운전해주는 차 조수석에 앉아서 우리 엄마가 무사하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죠. 3년 전에 아빠 먼저 돌아가시고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조금 괜찮아지셨는지 웃는 것도 많이 늘어나셨고 원래 예전부터 좋아하시던 등산도 주말마다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집안에서 외동딸이지만 먼 곳으로 시집와서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혼자 된 이후로는 자꾸 마음이 쓰였고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지난달 동네 친구분들이랑 부산 여행 간다고 해서 용돈도 많이 드렸고 재미있게 잘 놀다가 오셨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혈압이 좀 있으셔서 예전부터 약을 드시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엄마 나이가 70대 초반이라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루 2시간 걸리는 병원으로 내려가면서 얼마나 빌고 또 빌었는지 몰라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중환자실에 계셨고 급하게 무슨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정신없이 동의서에 사인하고 수술을 했지만 중환자실에서 이틀 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 건강하시던 분이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니? 급성 심근경색이었대요. 원래 혈압이 있긴 했는데 저는 정말 수술하면 괜찮아지실 줄 알았어요. 그래, 일단 너는 네 정신이나 단단히 챙기고 있어라. 너희 친척들한테도 전화해서 말씀드리고 내가 일단 네 시아버지 집에 오는 대로 준비해서 내려가마. 네, 어머님. 그나저나 밥은 먹었고? 앞으로 네가 제일 고생해야 하는데 밥 먹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네, 알겠어요. 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동환이한테 물어보고. 걔가 예전에 작은 아버지네 장례 치를 때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을 거다. 너는 정신 없을 테니까 동환이한테 다 맡기고 좀 쉬고 있어. 네, 안 그래도 남편이 다 알아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 그럼 이따 내려갈 테니까 그때까지 정신 좀 차리고 있어라. 아빠에 이어서 갑자기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잘 알게 되더라고요. 아빠 장례식 때는 울다가 지쳐서 실신할 정도였는데 막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눈물도 잘 안 나오고 정말 제정신을 차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긴 한데 한번 울기 시작하면 완전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아서 조문 오시는 손님들한테 말도 한마디 더 하고 친구들한테 밝은 모습도 보이면서 잘 버티고 있었죠. 물론 마지막 발인할 때는 정말 기절하기 직전까지 울었지만 그래도 제가 끝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던 덕분에 엄마의 장례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주변에서 독하다 아니면 대단하다는 말이 들리기도 했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빠 돌아가셨을 때는 엄마가 있었지만 엄마 돌아가셨을 때는 저까지 쓰러져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끝까지 참았던 거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회사에서 줬던 휴가도 다 쓰고 바로 정상적으로 출근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너무 슬프고 순간순간 미칠 것 같았지만 애써 참으며 태어난 척하고 있었죠. 너는 정말 독하고 대단하다. 어떻게 발인하는 날까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참고 있을 수가 있니? 저도 안 보이는 곳에서 혼자 울었어요. 다들 너무 걱정해 주셔서 괜히 그 앞에서 눈물 보이기 민망하더라고요. 그랬니? 나는 너가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 아무튼 이제 다 끝났으니 하는 이야기지만 평소 앓던 지병 같은 것도 없다가 그렇게 가시는 것도 일종의 복이라고 생각해라. 길게 아프고 병치레 하면 산 사람도 고통이고 가족들도 너무 힘든 거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그래, 너는 똑똑한 애니까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을 거다. 아무튼 이제 산 사람은 또 열심히 살아야지. 너희 어머니 혼자 사시던 집이나 주변 정리는 다 끝난 거야? 아직 그대로 있어요.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두고 있는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리하려고요. 뭐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겠지. 그런데 뭐 하나만 물어보자. 내 말에 오해는 하지 말고 사돈댁 혼자 사시던 집이 전세니? 아니면 자가였니? 10년째 자가로 살고 계셨죠. 그래? 그 동네 집값이 꽤 비싸던데 대출은 남아있고? 아직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제 곧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야. 그냥 내가 궁금해서 그러지. 아직 정신 없을 텐데 너한테 이런 거 물어봐서 미안하다. 아무튼 호상이라고 생각해. 심원은 뜬금없이 연락해서 이상한 소리를 제게 하더라고요. 아직 엄마가 돌아가신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호상이라느니 살던 집이 어쩌고 저쩌고 대체 저런 소리를 왜 하는 건가 싶었어요. 제가 올해로 결혼 6년 차인데 지금까지 심호와 그리 살갑게 지내진 않았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고 어머님도 저한테 할 말이 있으면 남편 통해서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친정엄마 돌아가셨을 때 남편은 물론 시댁 사람들이 일찍 찾아와서 빈소를 지켜주니 정말 고맙더라고요. 평소엔 무뚝뚝하던 시아버님도 제게 많이 위로를 해주셨고 시어머님도 장례식장에 오는 손님들을 저와 함께 맞이해주고 뒷정리까지 맡아서 해주셨죠. 정말 너무 고마웠고 이게 가족들의 정인가 싶어서 살짝 감동했는데 나중에 이런 연락을 하시니까 조금 어이없고 황당했어요. 그래도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에 또다시 연락이 오면서 심호의 시커먼 속내가 모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친정 내려갔다 왔다고 하더니 이제 너희 어머니 유산 정리는 다 끝난 거야? 뭐 어느 정도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 잘 됐다. 사돈댁이 혼자 사시던 집이 대출도 하나 없는 자가였다면서? 그 집이 38평이었니? 그 동네 요즘 시세가 7억도 넘더라.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 집 팔 거야? 아니면 전세라도 줄 거야? 어차피 너희가 그 동네 가서 살 거 아니잖아. 생각은 아직 안 해봤는데 일단 집에 짐들이 남아있어서 그거 정리되면 생각하려고요. 팔지 마. 내가 알아봤는데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동네가 아니더라. 그냥 전세 줘. 전세 주고 그 전세금으로 너희들도 이번 기회에 전세 끝내고 집장만 하고. 네, 생각해볼게요. 그리고 혹시나 돈 남으면 나한테 1억만 빌려줄 수 있어? 우리가 이번에 상가를 하나 살까 하는데 현금이 좀 부족해서 말이야. 너한테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갚을게. 돈이요? 어머님, 듣자 하니 진짜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가만히 참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 집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세를 놓던 팔아먹던 들어가서 살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호상이니 뭐니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제가 어머님한테 돈 빌려드릴 일 없으니까 이런 문제로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호상을 호상이라 하지 뭐라고 하니? 악담을 한 것도 아니고 좋게 이야기한 건데. 그리고 내가 너한테 공짜로 돈을 달라고 했냐? 빌려주면 갚는다는데 뭐가 문제야? 너는 형제도 없이 그 많은 유산 받아서 너 혼자 다 쓸 거야? 장례식 때 내가 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결국엔 이 소리 하시려고 그러셨나요? 어쩐지 지금까지 저한테 관심도 없던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신다 싶었어요. 그때 와서 3일 동안 일하셨던 거 일당 쳐서 보내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남겨주세요. 그러면 계산 끝이니까 앞으로 저한테 돈 이야기 할 생각 하지도 마셨으면 좋겠네요. 너 진짜 가족끼리 1억이냐? 가족은 무슨 놈의 가족입니까? 진짜 저런 사람들한테 순간적으로나마 좋은 마음이 들었던 제가 바보 같네요. 힘들 때 도와주길래 방심했는데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심호와 나눴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당신 엄마가 돈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절대 줄 생각하지도 말라네요. 남편은 사남매 중에 막내 아들인데 옛날부터 시댁과 살짝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에게 받은 유산을 어떻게 하던지 자기는 신경 전혀 안 쓸 테니까 천천히 저보고 알아서 하라네요. 지금은 그 집에 남아있는 엄마의 물건들을 처분하기가 힘들어서 당분간 그대로 둘 생각이에요. 조금 괜찮아지면 짐을 다 빼고 새를 놓을 겁니다. 시모 말대로 저희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집 없이 전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 집 사는데 보탤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이랑 차차 상의하려고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라고 할 사람은 남편과 우리 딸 하나가 전부인 것 같아요. 이번에 친정엄마 장례식 도와주는 걸 보면서 아무리 사이 안 좋던 시부모라도 역시 가족은 가족이구나 싶었었는데 그 마음이 완전 틀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전혀 신경 안 쓰고 우리 세 식구만 생각할 거예요. 하다하다 시부모가 사돈 집 유산까지 노릴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